안녕하세요, 볼디입니다. 네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IT 회사의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IT 회사에 재직 중인 디자이너 분이시라면 애자일과 워터폴에 대해 한 번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제품 개발의 대표적인 방식인 워터폴과 애자일을 비교 분석하고 최근에 점차 더 많은 IT 조직이 애자일을 추구하는 이유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자일보다 더 앞단에서 선행되어진 워터폴 방법론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터폴 방법론은 어떤 것일까요? 워터폴은 요구사항 또는 출시기한이 분명하고 변화가 없을 때 적합한 제품 개발 방식입니다. 출시기한에 맞춰 모든 일정과 계획들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분석을 진행한 후에 디자인, 개발, 테스트, 배포 및 유지보수의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개발하는 전통적인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PM 입장에서는 제품 개발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가 상대적으로 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각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구사항 분석 단계입니다. 워터폴 프로세스의 가장 첫 번째 단계로 고객의 문제를 정의하고 요구사항을 문서화하여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어떤 작업이 필요한지, 필요한 리소스는 무엇인지,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등을 계획하는 단계인데요. 요구사항이 명확해야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무사히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문서를 정리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자인 단계입니다. 디자인 단계에서는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 도출된 요구사항 명세서를 바탕으로 제품의 상세한 디자인을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디자인 단계에서는 제품 아키텍처를 설계하거나 상세 디자인을 제작하는 일을 합니다. 제품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일은 요구사항 명세서를 바탕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제품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수업은 두 번째 챕터에서 배울 와이어 프레임과 페르소나 제작, 여정 지도를 통해 UX 실무 전략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후에는 제품 아키텍처 설계를 바탕으로 각 화면의 유저 플로우와 화면 설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유저 플로우는 네 번째 챕터에서 배울 디자인 가이드 제작하기 수업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행된 디자인 단계에서는 제품의 디자인이 완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개발 단계입니다. 개발 단계에서는 디자인 단계에서 수행된 설계를 바탕으로 제품을 실제로 개발하고 구현하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테스트 단계입니다. 테스트 단계는 QA 단계로도 불리며 개발된 제품이 요구사항 명세서와 디자인 단계에서 수립된 명세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검증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배포가 되기 전에 문제가 될 만한 버그, 오류를 찾아 수정합니다. 따라서 테스트 단계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디자인 단계로 돌아가서 수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 단계에서 수정된 사항은 다시 개발 단계에서 수정 및 개발되어 테스트 단계로 돌아오게 됩니다. 테스트 단계는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는 중요한 단계이며 최종 인수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인 다섯 번째 단계는 배포 및 유지보수입니다. 유지보수 단계에서는 출시된 제품을 지속적으로 관리 및 유지보수하여 안정적으로 제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지보수 단계는 제품의 수명 주기를 연장하고 사용자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유지보수 단계에서는 문제를 해결하여 버그를 수정하거나 보안 업데이트, 성능 개선, 새로운 버전 제품 출시, 기존 제품 기능 업그레이드 등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워터폴 방법론은 단계별로 업무를 분담하기 때문에 맡은 바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각 단계가 이전 단계의 완료에 의존하는 선형적인 접근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개발 단계로 진행하기 전에 이전 단계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론은 전통적으로 큰 프로젝트나 안정적인 요구사항이 있는 프로젝트에서 사용됩니다.
하지만 워터폴 방법은 속도가 느리고 유연하지 못하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앞 단계에서 기획된 요구사항대로 기능을 만들었으나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시장 상황이 변해 더 이상 고객이 그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테스트 기간 전까지 제품을 미리 테스트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발 초기에 발견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처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워터폴 방식에 유연하지 못한 단점으로 인해 90년대 이후 워터폴 방식은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용자의 요구는 빠르게 변했지만 제품 개발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민첩하게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직된 워터폴 방법에 대한 대안으로 생겨난 것이 바로 애자일 방법론입니다. 애자일은 기민한, 민첩한이라는 뜻으로 작은 주기로 빠른 개발을 하고 반복적으로 피드백을 받아 수정 및 개선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애자일 방법론은 오늘날 많은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론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스포티파이가 애자일을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이고 한국에서는 토스, 당근마켓, 배달의 민족 등이 애자일을 경영 방식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현재 대부분의 IT 조직 개발 환경은 애자일 방법론에 영향을 받았고 실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애자일 방법론은 제품 개발을 넘어 하나의 일하는 방식, 즉 워크플로우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자일 방법론에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스크럼입니다. 스크럼은 특정 기능에 대한 계획, 개발, 테스트, 기능 구현 주기를 활용한 방법론입니다. 소규모 팀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적합하며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팀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고 개발 프로세스를 조율합니다. 여기서 나온 용어가 스프린트인데요. 스크럼에서는 프로젝트를 일정한 주기로 나누어 진행하며 이를 스프린트라고 부릅니다. 스프린트는 보통 일주일에서 4주 사이의 기간으로 설정되며 각 스프린트는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런 스프린트가 유기적으로 돌아가려면 팀원들의 호흡이 잘 맞아야 합니다. 그만큼 커뮤니케이션도 작은 단위로 다양하게 진행합니다. 애자일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을 진행하는 기업 중 하나로 스포티파이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스포티파이가 대외적으로 발표한 문서의 첫 장에 있던 그림을 제가 시각화한 이미지입니다. 이때 스쿼드, 챕터, 트라이브란 용어가 이곳에서 처음 나옵니다. 여기서 나온 용어는 기업 문화에서도 사용되는 단어이니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쿼드는 6명에서 12명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스타트업을 구성할 때 필요한 핵심 직군을 말합니다. 프로덕트 오너를 비롯하여 디자이너, iOS와 안드로이드 개발자, 웹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에 이르기까지 설계부터 개발과 테스트에 필요한 모든 직군입니다. 일종의 풀스택 조직인 셈입니다. 트라이브란 스쿼드가 모인 조직입니다. 스쿼드가 작은 스타트업이라면 트라이브는 일종의 창업 보육 센터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라이언스는 조직의 규모를 넘어서 속도가 느려지고 마찰이 증가하면 밀접하게 연결된 임무를 가진 2개 이상의 트라이브를 지원하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챕터는 같은 트라이브 내에서 비슷한 직군의 모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디자이너들끼리 정기적으로 모여 전문 분야와 구체적인 도전 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서로의 발전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애자일 방법론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속도와 유연함입니다. 고전적인 워터폴 방법론과 다르게 첫 단계에서 모든 요구사항을 계획하고 분석하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과 개발, 배포까지 신속하게 완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획에 의존하지 않고 일정한 주기마다 그때그때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수정하여서 시장과 고객의 변화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애자일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복잡한 프로젝트의 팀 멤버 수준에 차이가 나면 전체 진척률과 수준 관리가 어렵습니다. 또한 팀 멤버가 애자일 방식에 공감하지 못한 상태에서 합류하면 상호 간 R&R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워터폴 방법론과 애자일 방법론의 장단점에 대해 배웠는데요. 만약 우리 회사의 제품의 요구사항이 매우 명확하거나 변화가 적거나 큰 규모의 제품을 런칭할 때는 워터폴 방법을 사용하면 적합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피드백을 수집할 수 있고 빠르게 개선이 필요한 경우나 요구사항 변경이나 문제 발생이 잦은 프로젝트 혹은 고객이나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기업이라면 애자일 방법론을 사용하시면 적합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IT 회사의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 배워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챕터인 UX 전략 및 설계하기에서 첫 번째 강의인 제품 문제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